예,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때나 스톱을 해주세요. 스톱이요. 보고 기억을 해주세요. 카드를 중간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이렇게 한번 섞어줄게요. 카드를 한 번 더 셔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컷도 해주고요. 제 카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일 것 같은데, 네, 이 카드요. 혹시 고르신 카드가 뭐였죠? 네, 에이스 다이아몬드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에이스 클럽. Hey, what's up everyone? Easy Magic의 Darren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마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마술 강의는 카드 포스예요. 이 카드 포스가 뭐냐면요, 이 내가 원하는 카드를 관객이 무조건 고르게 만드는 게 카드 포스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 에이스 스페이드가 있어요. 제가 관객이 에이스 스페이드를 골랐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포스를 거는 거예요. 그럼 관객은 어쩔 수 없이 이 카드를 고르게 돼요. 카드 포스가 좋은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멘탈리즘 마술도 할 수 있어요. 멘탈리즘이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멘탈리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관객이 무슨 카드를 고를지 미리 알기 때문에 관객이 카드를 고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검정색이 보이는데요 하면서 마술을 이렇게 멘탈리즘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뭐 예언 마술 같은 것도 가능해요. 종이에다 미리 무슨 카드를 고를지 적어 놓고 포스 건 다음에 섞어준 다음에 찾아서 난 미리 알고 있었다, 여기 예언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이 카드 기술인데요, 카드 마술사라면 무조건 카드 포스는 하나 두 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개의 포스는요, 첫 번째는 가장 마술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인기가 많은 포스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하는 포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포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포스는 리플 포스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리플 셔플이죠. 네. 근데 이 동작, 이런 동작들 자체가 다 리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플 포스는요, 인트로 비디오에서도 보셨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고요. 아마 우리가 포스들을 다 이렇게 통계를 내자면 리플 포스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마술사들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포스를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스 가르쳐 드리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팁 같은 거 알려 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우리가 좀 따라가기 쉽게 우리 에이스를 쓰자고요. 에이스 다이아몬드 쓸 거예요. 세팅부터 설명드릴게요. 에이스 다이아몬드가 맨 위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올라가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스윙컷을 할 거예요. 우리 전에 스윙컷 배웠죠? 스윙컷 반 정도 해요. 이쪽 손을 옮겨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카드를 위에다 올리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위에다 올리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거예요. 그럼요, 브레이크 이렇게 제가 좀 과장해서 가르쳐 드리는 렉처이니까 제가 이렇게 과장해서 하지만 좀 작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갈라진 선이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각도가 뭐죠? 항상 관객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시점이 항상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카드를 이렇게 약간 내려주는 거예요. 이러면 관객 입장에선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앵글이요, 오른쪽에서 보는 앵글은 절대 보면 안 되겠죠. 여기 브레이크 걸려 있는데 이쪽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 걸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그립을 보시면요, 손가락 위치를 보시면 이게 메케닉 그립이에요. 이 메케닉 그립에서 이 손가락이 밑으로 갑니다. 왜냐면요, 이 손가락은 이렇게 여기서 프레셔를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에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힘을 줍니다. 각도는 약간 낮춰서요. 너무 이렇게 낮추고 몸에 붙일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 마술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을 봤을 때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맨날 인터넷이나 영상을 보고 연습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할 때 하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되게 걸릴까봐 숨기고 몸에 붙여서 마술을 많이 해요. 이러면 되게 보기 어색해요. 예.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런 각도 같은 건 더 조심할 수는 있지만 보기에 멋이 없어요. 마술은 멋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멋이 없어요. 그리고 보기가 어색해요. 제가 불편해요. 마술을 보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각도는 약간 이렇게 내려요. 여기 잘 안 보이도록이요. 낮추고 이렇게 해서 아무 때나 스톱 해주세요 하고 관객한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무 때나 스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최대한 이 브레이크 있는 중간쯤을 한번 타이밍을 맞춰보세요.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어디든 스톱 하든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중간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톱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손이랑 두 가지 액션을 할 거예요. 이 손은 보시면요, 이 엄지를 놔줄 거예요. 언제 놔주냐면요, 이 손이 앞에를 가렸을 때 이 손은 이렇게 살살 놔줄 거예요. 놔준다고 해서 이렇게 엄지 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하겠죠? 보세요. 이상해요. 그래서 이 엄지는 이렇게 살살 그냥 놔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은 이 카드를 여기 스톱한 데서 이렇게 떼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 브레이크에서 다 뗄 거예요. 하지만 이 손이 이렇게 해서 가려진 순간에 이 엄지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스톱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손으로 가면서 한 번에 두 가지 행동이 이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려주고 놔주고 그 다음 브레이크에서 떼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이요. 스톱. 놔줬어요. 브레이크에서 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좀 빨리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실제 속도로요. 스톱. 여기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일루전이요, 신기하게 여기는 중간도 아닌데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중간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하나의 일루전이에요. 예. 마지막으로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페이스 업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따라가기 쉽게요. 위에다 세팅을 하고요, 스윙 컷 반 정도 해가지고 브레이크 걸어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브레이크 걸려있죠. 여기서 각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아무 데나 스톱 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스톱 했어요. 그럼 이 손으로 가면서 이렇게요. 그거 보여주면 돼요. 다시 한 번이요. 각도 맞추고 약간 내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아무 데나 스톱 해주세요. 스톱이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이 카드 마술을 하실 때 항상 좀 힘을 풀어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브레이크 걸려 있는데 막 힘주고 이럴 필요 없이요. 항상 마술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내가 이 트릭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거의 사람들이 구분을 할 줄 모를 정도로 해야 돼요. 예. 왜냐면 트릭을 할 때는 항상 손이 긴장되고 힘을 주고 있고, 만약에 트릭을 안 할 때는 너무 부드럽고 이러면 좀 웃기죠. 예. 그래서 리프 포스 생각보다 쉬워요. 이거 좀 연습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포스는 클래식 포스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영상 끝에 이제 리프 포스 장단점 얘기할 때도 나오겠지만, 클래식 포스는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카드 스프레드를 하고요. 여기서 관객이 카드를 고릅니다. 여기서 골랐을 때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포스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관객이 필요하긴 한데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이 이렇게 손이 있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 펴고 있죠. 네. 이게 관객의 손 역할을 할 거예요. 이거 사실 마술 원두로 써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다이소에서 2,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빨간색도 있어요. 일단 이게 관객의 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이 하나 펴고 있죠. 이번에는 에이스 클럽을 쓸게요. 에이스 클럽 위에다 세팅해 줍니다. 똑같아요. 위에다 세팅해 주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제 스윙 컷을 해서 나눌 건데, 스윙 컷을 한 3분의 2 정도요. 네. 이 정도요.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브레이크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카드가 오히려 더 적어요, 밑에보다. 그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각도는 이렇게 맞춰요. 근데 좀 덜 민감하긴 해요. 각도에 여기서는요. 그래서 카드를 익스프레스 하면서 브레이크 다음 카드, 이 카드가 이제 에이스 클럽이죠. 이 카드를 고르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 카드에 왔을 때 그냥 스톱하고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밀어줄 거예요. 근데 당연히 티나게 하면 안 되죠. 이 클래식 포스는요 100% 타이밍이에요. 잘 보세요. 이 카드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당연히 지금 좀 과장을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요. 그럼 관객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자유롭게 골랐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아니죠. 페이스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타이밍을요. 관객이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 카드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쯤 왔다 하면 앞으로 조금 살살 가서 고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이요. 스윙컷 생각보다 많이 해주세요. 한 60% 70% 정도요. 브레이크 걸어줍니다.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네. 일단 클래식 포스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요. 이거 절대 안 좋아요. 카드 한 장만 골라주세요. 너무 들이대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갭이 크면 안 돼요. 이렇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클래식 포스는 100%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클래식 포스는 그럼 100%가 아니다. 이 리프 포스 같은 경우는 확률이 100%라고 볼 수 있지만 클래식 포스는 다른 카드를 고를 수도 있지 않냐. 맞아요. 클래식 포스가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포스 중에서 제 생각에 탑 중에 탑인데 문제가 뭐냐면 100% 확률이 아니에요. 저도 100% 아니에요. 이거 한 10번 했을 때 한 8번, 9번은 성공하지만 한두 번은 무조건 다른 카드를 고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관객들이 있어요.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그러면 밑에 거예요. 또는 위에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확률은 아니지만 이제 마술사로서는요. 다른 카드 골랐다 해서 다시 할게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비책, 백업 플랜이 있어야 돼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또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카드를 골라야 돼요. 굿스페이드를 골라야 돼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카드를 골랐어요. 그럼 우리가 둘 다 봐도 되는 마술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앰비셔스로 넘어가요. 그 앰비셔스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4하트를 골랐다. 그럼 4하트를 이렇게 중간에 넣고 이렇게 신호를 주면 4하트가 위로 올라온다. 이런 앰비셔스 루틴으로 넘어가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 둘 다 카드를 봐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백업 플랜이 있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클래식 포스요. 마지막으로 위에 있고요. 스윙 컷 좀 많이 해주고요. 브레이크 걸고요. 하면서 타이밍을 맞춰 보시면 돼요. 네. 여기서 팁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자면요. 카드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카드 한 장 골라주세요.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 손은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일루전이에요. 왜냐면 계속 카드를 넘겨서 모든 카드를 보여줬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멈췄지만. 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이런 스타일로 해요. 리프 포스나 이 클래식 포스나 단점이 뭐냐면요. 이 세팅을 위에다 했죠. 그 다음에 카드 한 장 골라볼게요. 스윙 컷 브레이크 걸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 갑자기 카드를 고를 때 이거를 나눠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이 클럽 우리가 세팅했죠. 여기서 이렇게 해요. 스윙 컷 하는 동시에 전 얘기해요. 오른손 잡이세요? 왼손 잡이세요? 그러면 보통 오른손 잡이 많죠. 오른손 잡이세요? 그러면요. 스윙 컷 하고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펴주세요. 그러면 이게 미스다이렉션이에요. 미스다이렉션이 이제 이 하나의 동작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티나는 시선을 이쪽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게 미스다이렉션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펴주세요. 그럼 스윙 컷 한 것도 기억을 못 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펴주세요. 네, 좋아요. 브레이크 걸고요. 카드 하나만 이렇게 터치해 주세요.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포스를 걸었죠. 네. 일단 리프 포스 장단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프 포스는요 되게 쉬워요. 장점은 정말 쉬워요. 하지만 문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하자면요. 쉬운 만큼
이렇게 카드를 고르게 만드는 게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어색해요. 보통 카드를 고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던 뭐 스프레드를 하던 또는 그냥 저 같은 경우 어떤 마술을 이렇게 그냥 카드 하나 생각해 주세요. 좋아하는 카드 있으세요? 뭔데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스탑 해주세요. 이거는 뭔가 어색해요. 마술 좀 보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왜 그렇게 해서 그냥 고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장점은 되게 쉽지만 단점은 좀 그런 부자연스러운 카드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요. 클래식 포스요. 장점이요. 정말 자유로운 느낌을 줘요. 진짜 관객이 아무 카드나 골랐다. 그리고 뭔가 어긋난 액션이 없어요. 항상 카드를 골라주세요 하면 이게 가장 정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색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이제 확률적이에요. 카드를 딴 거를 고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확률이 있긴 있지만 이 확률을 조금 이기기 위해서 백업 플랜도 있어야 되지만 좀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세팅을 6다이아몬드로 했어요. 이게 예언을 미리 해둔 게 아니라면요. 그냥 내가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골랐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세팅을 6다이아몬드, 뭐 4클럽 이렇게 했어요. 6하고 4예요. 두 개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 스윙컷 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넘어갔어요. 이 6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4클럽도 외웠잖아요.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폴스 걸 수 있어요. 아, 6 넘어가 버렸네. 그 다음 걸 골랐어요. 근데 왜 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골랐으면 이제 4클럽인 걸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간에 넣어주고 막 섞어주세요 하고 마음대로 관객한테도 섞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약간의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거죠. 성공 확률을요. 일단 force는 무조건 연습을 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force를 사용할 마술이 분명히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열심히 하셔서 이것도 이런저런 마술에 응용을 하고 내가 어떤 마술을 force를 사용하는 마술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정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을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그렇듯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 있으면 커멘트 섹션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